안녕하세요, 축수자입니다. 빌라와 맨유의 경기가 2대1 빌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빌라는 공식전 10연승을 달성하게 되었고 리그만 따지더라도 7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를 빌라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맨유도 정말 잘 싸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양팀 모두 중원에 힘을 많이 주고 나와 중원 싸움이 매우 치열했던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 모두 결장자가 발생했지만 주전 멤버 중 파우 토레스 정도만 부상으로 빠진 빌라와 달리 맨유는 정말 많은 결장자가 발생했습니다. 네이션스컵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었던 마즈라위, 아마드, 은베모부터 카세미로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맥과이어와 더리트도 여전히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면서 스쿼드 구성에 굉장한 애를 먹었던 맨유였습니다. 게다가 경기 전 마이누마저 훈련 중 부상으로 명단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삼선 미드필더 뎁스가 유스로 채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죠. 삼선 교체 카드가 없어 굉장한 위기를 맞았던 맨유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키포인트는 역시 중원이었습니다. 빌라가 지금껏 10연승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평가받는 위치는 오나나, 카마라, 틸레망스로 이어지는 중원 미드필더 조합이죠. 게다가 양쪽 측면에 배치되는 로저스와 맥긴 역시 중원 지역으로 좁혀 들어오는 것에 매우 능한, 아니 중원에 배치할 수도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통해 중원 빌드업을 풀고 곧바로 와킨스에게 연결하는 빠른 빌드업에 매우 능한 팀입니다. 아모림 감독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초반부터 쓰리톱뿐만 아니라 부페와 양쪽 윙백까지 전진시키면서 빌라의 강한 중원에 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맨유는 빌라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쿠냐와 세슈코로 빌라의 좌우 센터백으로 향하는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는 각각 카마라와 오나나를 마크하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경기 초반 빌라는 롱킥 빌드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롱킥을 유도한 뒤 볼을 온전히 자신들의 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경합에서 이어지는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겠죠. 오늘 선발로 출전한 06년생 수비수 헤븐이 첫 번째 조건인 공중볼 싸움에서 와킨스를 상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맨유가 강한 압박을 통해 순간순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오늘 헤븐은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수비 집중력 그리고 빌드업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의 스쿼드 멤버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맨유의 이런 전방 압박이 성공하기만 했느냐? 그랬다면 맨유가 오늘 패배하지 않았겠죠. 이 장면이 바로 빌라의 최대 장점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맥긴이 볼을 소유했을 때 루크쇼와 부페가 동시에 압박을 시도합니다. 이때 좌측 미드필더로 나온 로저스는 이미 중원 지역으로 좁힌 상태고 공간에 따라 빌라가 수적 우위가 되기도 하고 맨유가 수적 우위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 맥기는 2대1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빌라가 수적 열세에 빠져있지만 틸레망스의 위치는 언제든지 맥긴에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범위를 넓혀보면 빌라는 로저스, 틸레망스, 맥긴까지 3명, 맨유는 부페, 루크쇼, 우가르테까지 3명으로 3대3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만약 볼이 빠져나온다면 우가르테는 앞쪽 틸레망스와 뒤쪽 로저스를 상대해야 하는 2대1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빌라는 그 상황에서 볼을 빼내면서 로저스가 프리한 상태로 볼을 받고 앞쪽을 편하게 바라보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꼭 와킨스는 곧바로 앞쪽으로 스프린트를 걸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로저스가 곧바로 와킨스 쪽으로 찔러주면서 싸움을 붙였지만 와킨스의 이 스프린트는 비단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와킨스가 이렇게 앞쪽으로 스프린트를 띄워줌으로써 상대 센터백들의 라인을 내려가게 되고 로저스가 더 편하게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2대2라는 동일한 숫자라고 하더라도 돌파력을 갖춘 선수가 앞쪽으로 전진하는 상태라면 센터백이 전진해서 끊어내기엔 부담이 크겠죠. 그렇게 빌라와 맨유의 공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와중에 맥긴의 패스를 어렵게 받아내고 요로를 제친 로저스가 선제골을 득점하면서 빌라가 먼저 앞서 나갔고 맨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결국 또 로저스가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빌라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로저스가 되게 스무스하게 요로를 벗겨내고 두 방을 득점해서 그렇지 사실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 높은 슈팅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선제골도 그렇고 결승골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득점은 거의 자연재해에 가까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니 제가 맨유 팬이었다면 이번 경기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맨유의 패배가 아쉬울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결정력입니다. 오늘 전반전 20분쯤에 세슈코에게 1대1 찬스도 있었고 어려운 찬스이기는 했습니다만 순간 침투 스피드로 골키퍼까지 제쳤지만 터치가 길었던 장면도 있었죠. 또 후반전에는 거의 프리헤더에 가까웠던 쿠냐의 찬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축구는 득점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스포츠이고 오늘처럼 빡빡한 경기에서 몇 번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모건 로저스를 보였던 빌라는 어려운 득점 찬스를 2번이나 살렸고 맨유는 상대 수비 실수로 이어진 득점을 제외하고는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이 집중력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력이 우려되었던 맨유의 몇몇 선수들, 특히 도르구나 헤븐, 달로 같은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고 루크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폼을 보여줬고 아모림의 전술 속에 녹아들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왜 집중력이 문제냐? 패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동작을 취할 때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는 모습이 있기도 했고 지금처럼 로저스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마트센이 오버래핑을 나갈 때 무려 3명의 수비가 마트센에게 시선을 뺏기면서 로저스에게 프리 찬스를 내주기도 했죠. 저는 오늘 요로가 2번의 실점 장면에 관여되어 있긴 하지만 마냥 요로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엔 로저스가 너무 잘한 것도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보는 이 장면에서 요로를 포함한 3명의 수비가 모두 로저스의 움직임을 놓치는 것은 수비 집중력 문제이거나 호흡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실망스러운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오늘 발생한 초대형 악재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상입니다. 오늘 부패는 하프타임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로 교체되었지만 사실 햄스트링을 잡은 것은 39분쯤이었습니다. 저도 브루노가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 햄스트링을 부여잡은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소한 장면이었고 결국 예정에 없던 교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동안 부패로 인해 옹호파와 비판파의 많은 갈드컵이 열렸을 정도로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막상 부패가 빠지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드업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리산드로가 훌륭히 메꿔주면서 많이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티가 났던 부분은 역시 세트피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맨유의 세트피스의 기록이 아스날과 함께 공동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 대신에 마운트가 킥을 차니까 킥이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쿠냐도 한번 코너킥을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역시나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더리우트나 카세미로가 모두 빠져있기도 했지만 애초에 킥 자체가 별로여서 그동안 얼마나 브루노의 킥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햄스트링을 잡고 교체된 만큼 당장 돌아오기는 어려운 부상으로 보이는데 과연 브루노의 공백을 제대로 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맨유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패배 속에서도 얻은 것이 있다면 역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3선 기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아모림 감독도 아예 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부상과 카세미로의 징계, 다수의 부상자들로 인해 오늘 경기 리산마를 시험해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되었죠. 근데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선수 볼 잘 차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고 3선 경험이 아예 없었던 선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보통 미드필더 2명 중 1명, 그니까 보통 부패가 높게 올라가고 카세미로가 낮은 곳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는데 리산마가 뿌려주는 볼줄기가 웬만한 미드필더 뺨때기 훌입니다. 센터백 출신이니 당연히 수비력은 검증되어 있고 최후방 수비수가 아니니 자신의 장점인 저돌적인 수비를 하기에도 부담이 적기도 하겠죠. 다만 오늘 경기에서 압박에 쌓였을 때 볼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기도 해서 당장 붙박이 3선으로 기용하면서 경기에 출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카세미로와 적절히 로테이션하며 기용한다면 충분히 3선 스쿼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